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실습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3군데에서 실습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소화기 내과 병동에서 실습했고요. 그 다음에 케어홈이라고 하는 한국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정형외과 병동에서 실습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정형외과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간호사들의 역할은 한국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와서 놀랐던 거는 간호사들이 침대를 이제 정리하고 시트를 가는 거를 간호사들이 다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환자들을 이제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이렇게 씻지 못하는 환자들의 씻는 것도 다 간호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하루에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에 대해서 보통 시프트는 12시간 시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병동마다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했던 그 정형외과 병동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처음 출근을 하면 처음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핸드오버를 해요.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 근무자들이 이제 환자들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이나 진료 기록들 같은 것을 이제 넘겨받고요. 그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네, 핸드오버가 끝나고 나면은 침대에 시트를 갈게 되는데 간호사들이 함께 병동을 다니면서 병실을 다니면서 침대를 갑니다. 정형외과 제가 일했던 정형외과 병동은 베이스가 베이스 A, 베이스 B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각 베이스마다 12명에서 16명의 환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3명, 조금 간호사들이 모자랄 때는 2명이 환자를 맡아서 12명에서 16명의 환자를 맡아서 일을 합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국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음식을 담은 트롤리가 와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그 전날에 오더한 메뉴를 환자들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음식의 배식은 음식을 맡은 그런 부서에서 와서 이제 하게 되고 그 아침 식사가 제공되고 나면 동시에 티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영국답게 홍차를 되게 많이 마셔요. 그래서 밀크티를 많이 마시고 커피는 특히 연령 있는 분들은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뭐 샤워하실 분은 샤워하게 하도록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대야 같은 일회용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아서 베드워시라고 이제 침대에서 스스로 씻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전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간호사들이 씻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약간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 좀 다른 점이죠. 이런 일회용 대야에다가 이제 바디워시를 풀고 그 물에다가 수건을 담가서 적신 다음에 꼭 짜서 몸을 닦아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바디워시 성분이 몸에 남아서 피부에 좋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씻는 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observation이라고 해서 5가지 기본 검사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이라고 뉴스 차트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뉴스 차트에는 호흡수, 맥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기본 검사로서 환자들이 얼마나 상태가 악화되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장 쉽고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어떤 지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차트 5가지 검사를 하는 동시에 이제 케어 라운딩이라고 환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거를, 그리고 통증이 있는지,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오전 업무가 끝이 나요. 그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점심 배식을 하고, 그리고 점심 배식이 끝나고 나면은 또 티타임이 있어요. 영국답게 오전, 오후 티타임이 두 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뉴스 차트는 그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스코어가 0이 정상이고 이제 스코어가 높을수록 이제 워닝 사인으로 보는데 스코어가 0이나 1, 이 정도면은 보통 4시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3, 4 정도 되면은 그 측정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요. 그래서 좀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뭐 30분에 한 번씩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오전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투약인데요. 오전에 식사 전에 어, 어, 오전 메디케이션 라운딩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10시에 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10시쯤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총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습했던 정형외과는 어, 일반 수술 환자가 있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수술하는 환자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동도 각각 다르게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수술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무릎 연골 리플레이스먼트 수술하고, 아니면 힙, 그러니까 골반 수술, 골반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이제 받는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동의 특징은 제가 느낀 바로는, 예전에 소화기내과에서 실습을 했을 때는 환자들이 일단 되게 오래, 입원 기간이 오래되고, 그리고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사실 좀 가라앉고 약간 그냥 해피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정형외과는 그 수술하는 거 외에 일반적인 건강은 다 좋으신 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NHS 시스템답게 되게 오래 기다리다가 받은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하기도 되게 마음이 좀 편하다고나 할까 그랬고요. 그리고 보통 입원 기간은 빠르면 그 다음날 퇴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 3일째 되는 날 퇴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날은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통증 하나도 안 느껴서 되게 다들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환자들이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투약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한 3일째 되면은 다들 또 이제 통증이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퇴원 결정은 의사 혼자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동의를 했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술 다음날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환자들이 걷고 앉고 그리고 이런 지팡이 같은 거를 짚고 걸을 수 있는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움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작업치료사도 이제 와가지고 환자들이 스스로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계단을 오를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본 다음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퇴원 결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들도 환자의 상태를 보고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지 환자의 기본적인 수치들이 안정적인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퇴원의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다 이 환자가 퇴원을 해도 되는지 이제 동의를 하게 되면은 환자는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견 또한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NHS의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 케어예요. 인간 중심 치료 케어. 네, 그래서 만약에 모두가 다 이 환자가 퇴원을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도 환자 스스로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면은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어떤 퇴원의 그 기간을 좀 이제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자가 빨리 퇴원을 하고 싶어 하면은 그런 모든 결정 과정들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서 환자가 퇴원을 해도 스스로 잘 생활할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되면은 또 바로 퇴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했던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국하고 어떤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많이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